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핵심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리타락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강의록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작이 재밌어요. 머리를 자르러 가기 전에 그 의미부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요청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뭐랄까 현대적인 관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전통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죠. 머리카락을 그냥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신분, 또 내면의 에너지,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책임의 상징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번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자료가 던지는 큰 질문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왜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했을까? 그리고 둘째, 현대에 결혼한 여성들은 왜 소위 아줌마 파마를 하게 되는가? 이 두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무심코 했던 헤어스타일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독특한 논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정말 비장한 말이긴 한데 솔직히 요즘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이 어떻게 목숨보다 중요할 수가 있나? 이 자료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나요? 아주 원초적인 곳에서 그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동물의 세계요. 네. 예를 들어 사자무리의 우두머리가 가진 그 풍성한 갈기, 아니면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이런 것처럼 가장 멋지고 힘있는 털을 가진 존재가 그 무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풍성하고 잘 정돈된 머리카락은 단순히 예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의 기운이나 지위,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는 거죠. 아, 동물의 갈기에 빗대는 건 뭐랄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게 인간 사회에 특히 조선시대처럼 복잡한 신분제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건 좀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결고리를 왕실의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왕족들이 쓰는 가채나 관, 또 비녀 같은 머리 장식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머리를 어떻게 빗어넘기고 어떤 장식을 어디에 올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서열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서양 군대의 계급장이 우리한테는 머리 스타일 그 자체였다. 이런 말이네요. 네, 바로 그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제복 같았다는 거네요. 와, 이러면 머리를 자르는 행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가장 큰 형벌이자 수치였던 거죠. 형벌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잘린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 취급됐다고 하고요.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건 자신의 신분이나 벼슬을 그냥 내던지는 행위, 즉 스스로를 강등시키는 행위로 봤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다. 거의 이런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을 근현대사, 특히 일제강점기의 단발령까지 연결하는 부분에서 정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단발령을 그냥 서구 문물 받아들이는 근대화 정책 중 하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의 해석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 강의록은 단발령을 우리 민족의 기운을 꺾고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폭력이다. 네, 민족의 자존심이자 품위의 상징이었던 상투를 자르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류의 죄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단발령이 없었다면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존감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의 정신적인 척추를 그냥 부러뜨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기세가 꺾인 게 결국 나라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아주 거대한 서사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개인적인 차원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여성이 갑자기 빈 머리를 싹둑 자르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기운이 쇠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럼 제가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머리 자르는 것조차도 이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제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 자료는 명확히 구분합니다. 기운이 좋을 때는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정성껏 손질을 하고 기운이 떨어졌을 때 자른다. 이렇게요. 아, 손질과 자르는 것은 다르다. 네. 머리를 자르고 나면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건 결국 자신의 신분이나 에너지가 하향 조종되는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해방감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니? 삭발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세속을 떠난 깨달음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정반대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는 삭발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 들어간 사람들의 행위로 묘사를 해요. 쫓겨 들어갔다고요? 네. 세속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세상과 불화하고 그 욕심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비로소 머리에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때 자연스럽게 머리를 길러서 세상에 다시 나올 준비가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삭발이 그만큼 무거운 의미를 지닌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머리카락을 일종의 에너지 안테나처럼 보는 것 같아요. 길고 풍성할수록 좋은 기운을 받고 지위를 유지하지만 잘라내면 그만큼 자신의 격과 에너지를 잃게 된다. 이런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우리 전통 문화와 연결되는 지점도 아주 흥미롭죠. 특히 한복이나 전통춤을 예로 드는데요. 아,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신랄했죠. 짧은 머리를 한 무용수가 한복 입고 춤추는 모습이 마치 깍두기가 노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한복이라는 옷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 멋과 품위가 완성되는데 머리가 짧으면 그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 품위와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이 자료의 핵심 논리인 지도자와 일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천혜남을 피도하는 건 일꾼의 사고방식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지도자라면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집단의 품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머리 손질하기 편해서 또는 시원해서 머리를 짧게 자른다. 이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역할은 아랫사람들한테 안정감과 영감을 주는 것이고 네, 그 품위 있는 모습에서 아랫사람들이 기운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 비유도 생각나네요. 내가 누더기를 입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기가 죽지만 내가 품위를 갖추면 따르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낀다. 바로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결국 헤어스타일 하나조차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보는 거죠. 와, 정말 엄격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외모, 즉 생김새부터 그 역할에 맞게 갖춰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자, 바로 이 엄격한 역할론과 품위의 논리가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 적용되면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두 번째 질문, 아줌마 파마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지점이 명확해지죠. 네, 이 자료가 기혼 여성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를 하는 현상을 분석하는데요. 단순히 아이 키우기 편해서라는 그 실용적인 이유를 선택하는 순간 그 여성의 역할이 한 남자의 아내에서 아이의 유모나 가정부로 격화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건 정말 가혹한 진단이네요. 대부분은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선택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의 논리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을 기준으로 전개돼요. 그 정도 계층이라면 자질구레한 집안일이나 육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남편의 사회적 성장에 발맞춰서 함께 공부하고 자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아내에게도 그에 걸맞은 사장 부인, 임원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지적인 내조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은 사장이 되었는데 아내가 그에 맞는 역할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퇴출될 수 있다. 즉, 이혼당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퇴출이라니. 이 부분이 아마 오늘날의 가치관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일 겁니다. 결혼을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뭐랄까
역할 수행 능력에 따라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그런 비정한 사회생활처럼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강의록의 세계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철저한 역할론에 기반한 겁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수준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끊임없이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그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정말 강렬하네요. 머리카락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내면의 에너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까지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세계관을 펼쳐 보였습니다. 네, 개인의 취향이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대적 시각과는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관점이죠. 그렇죠. 이 강의의 논리에 따르면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과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편리함보다는 품위를, 개인의 만족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책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이네요. 네, 그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색이 여러분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자료의 논리를 빌려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록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은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